속 역사를 통해 현재를 들여다봅니다. 히스토리 월드 역사행 전문가 역사 귀요미 K3하천 박광일 작가님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박광일입니다. 야사의 달인 역사 개그맨 킹과 제너럴 히스토리 프린스 썬팅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렇게 무서운 얘기를 해주면 어떻게 코너를 어떻게 진행하라고? 어우 무서웠죠? 진짜 무서웠어. 어우 거짓말. 방금 귀여운 얘기였어요. 이 광고 나갈 동안에 우리 PD께서 엄PD요? 예? 엄PD가 누구야? 타 방송이고. 엄PD? PD가 있어. 무서웠어. 여기 엄PD가 있어. 이게 제일 무서운데? 무서운 얘기를 해줬는데 너무 무섭다 이거. 지금 이 자리에 누가 앉아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 뒤에 누가 있어 뒤에? 엄PD가 누구지? 7777 쓰시는 분께서 저기 선생님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정신 좀 차리세요. 정신은 항상 방송을 줄이든가. 정신은 항상 차리고 있어요. 예. 지금 뭐 12시 35분 40초 지나고 있네요. 아무튼 내가 아예 안 그래도 한 번 더 얘기해야지. 저는 이해합니다. 뭘? 전 기자 생활할 때도 프로그램을 많이 했었어요. 게스트로 영화 관련 프로를 안 돌릴 수가 없어. 아이템 하나를. 돌려막기. 그 안 그럴 수는 없어. 난 그거 너무 이해해. 그리고 어차피 뭐 이 프로 듣는 사람이 저 프로 똑같이 듣는다는 가능성도 뭐 확률도 좀 낮고 다 듣더라고 근데. 상관없는데 주제에 맞는 걸 가져오셔야지. 우리 주제. 딱 맞아 오늘. 그러니까 보면은 우리 주제에 맞는 이야기만 하면 상관이 없는데 매번 어제 한 이야기를 그대로 가져오셔서 우리 주제랑 안 맞는 얘기를 하시니까 아니. 그게 문제인 거야. 아니야. 이게 있어요. 나는 진짜 딴 데서 한 거 하셔도 상관없어. 주제에 맞고 네. 이건 있어. 다른 방송에서 돌려막기를 하더라도 제일 처음에 하는 데는 허중쇼야. 아니 나 상관없어요. 어디서 한 걸 해도 난 상관없어요. 허중쇼는 제일 맞으면 처음에. 제발 주제에만 맞게 해주세요. 오늘 진짜 딱 맞아요. 오케이. 딱 맞아요 진짜. 깜짝 놀랄 거예요. 자, 7777 쓰시는 분께서 기다리던 목요일 조곤조곤 간결한 입담으로 무엇이든 막힘없이 해결해 주시는 역사계의 R2D2 박광일 작가님, 그리고 외국어의 달인 쉴 새 없는 입담으로 귀를 즐겁게 해주는 역사계의 C3PO 서진 교수님 기다렸어요. 그리고 이 두 분과 함께 역사의 세계를 모험하는 방송계의 루크 스카이워커 웅디까지 역사라는 배경의 우주 공간을 여행하는 기분을 즐길 수 있는 이 시간 참 소중합니다. 루크 스카이워커예요? 아버지가 다스베이더스요? 우리 아버지가 좀 그렇긴 해. 예. 근데 굉장히 이 사연이 그러니까요. 완성도가 있는. 그쵸. 제가 스타워즈 볼 때마다 예. C3PO가 사고 치면은 예. R2D2가 다 다 수습을 하잖아요. 해결하고. 예. 네, 그건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웃음 코드는 또 이제 C3PO가 많이 제공을 그렇죠, 하고. 그렇죠. R2D2는 말을 못하고 이거밖에 못하잖아요. 루크가 그래도 알았잖아요. 레아 공주가 얘기하는 거나 루크가 얘기하는 건 다 알았죠. 알아듣고. 네. 일단 R2D2가 키가 작아. 그 C3PO 키 크고. 그치. 박근 작가님이 키가 그렇게 작진 않은데. 네, 이 동네에서 작아요. 서진 교수님보단 작지. 예. 아이고 알겠습니다. 완성도 높은 사연 감사드리고 선물 보내드릴게요. 약간 웅디가 이 스타워즈 광팬인 걸 아시는 분 같아요. 그러시겠죠. 네. 루크 스카이워커. 좋네요. 자, 오늘 역사 속 운명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게 무슨 페이트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러니까 뭐 어떤 운명? 그러니까 운명, 그다음에 운명에 대해서 옛날 사람들이 믿었던 방식, 뭐 이런 것들이 될 것 같아요. 사주팔자. 사주팔자. 그러니까 이제 그 신년 맞아가지고 이제 그 사주 많이 보시잖아요. 전복 토정 비결 보시고. 또 이제 설이 눈앞이니까. 네. 그래가지고 이 어떻게 우리 운명을 한번 우리가 미리 알아보는 방법이 뭔가. 재밌겠다. 그렇지. 네, 그렇게 이제 보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역사 전공자와 이제 이 역학, 그러니까 음양학을 전공한 분하고의 차이점이 있어요. 아예 학문이 다르지 않나요? 그렇죠. 왜냐하면 역사학은 기본적으로 신비함을 제거하는 학문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사상이 언제 드러났을 때 그 배경이 뭔지 더 나아가서 이 음양학,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사주팔자의 바탕이 되는 학문이 어떤 식으로 시작을 해서 우리에게 현재까지 전달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하를 거라서 저는 이제 그 관점에서 사주의 의미부터 시작해서 그것이 중국에서 한국으로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살펴보려고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재밌겠습니다. 그러면 사주 명리학 쪽에 이제 어떤 그 이야기들이 나올 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중국에서는 사주 명리학을 그렇게 많이 안 봐요. 오히려 그 대신에 이 자미두수란 거를 보거든요. 자미두수가 이름은 아는데. 자미두수라고 해가지고 자미원을 중심으로 해서 보는. 그 자미성이라고 해서 천자를 나타내는 그 별이 있어요. 이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내 운명을 판단하는 건데, 이 자미두수 같은 경우에는 대만 같은 경우에는 전 국민이 다 봐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자미두수를 오늘의 운세. 홍콩도 그렇고. 근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중국 본토에서는 자미두수를 안 봐요. 왜?
문화 대혁명 때 이게 미신이라고 다 없애버렸어요. 막 그렇죠 뭐. 그래서 역설적으로 대만에서 자미도수를 오늘의 운세, 이번 주의 운세, 올해의 운세 이걸 본다고. 그럼 뭐 그것도 뭐 띠별로 있는 거예요? 말씀드릴게요. 14개의 별 가지고 내 생년월일을 대입하면 나와요. 미리 너무 많이 또 들으면 안 돼. 아까 자미도수가 어떻게 역사적으로 생겼나 말씀드릴게요. 오케이. 네. 재밌겠다. 아무튼 하겠습니다. 역사 속 운명학 할까요? 그러면은 역사 네, 속 운명학에 운명. 관련된 이야기 들어볼게요. 자 그러면은 가위바위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가위바위보. 오일이 3주째 이기셨습니다. 3주째 이기고 지난주에 제가 15분밖에 방송을 못했어요. 오늘 짧게 할게요. 오늘 짧게 할게요. 오늘 썬킹 조금 짧게 한 짧게. 2분 정도 짧게 하겠습니다. 정말 짧게. 자 그러면은 썬킹 교수님의 이야기부터 들어가 볼게요. 자미두수라고 해서 중국인들이 자기 운명과 앞날을 판단하는 기준이 돼. 우리 명리학과 같이 이게 어떻게 탄생을 했냐면은 주나라 하은주의 주나라가 탄생하는 과정에서 이 자미두수가 탄생을 했어요. 예. 네. 은나라의 주왕 아시죠? 예. 주왕. 걸주라고 하면서 달기랑 같이 나라를 말아드신 분 예. 주왕이 원래는 그렇게 폭군이 아니었어요. 맨날 폭군의 대명사로 걸주. 막 이렇게 춘추전국 시대 이럴 때 보면은 막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사례를 잊으셨습니까? 막 이러면서 나 언급이 뭐 되잖아요. 하나라의 걸왕과 은나라의 주왕 걸주 해가지고 예. 이 폭군의 대명사죠. 예. 근데 이 주왕은 원래부터는 폭군이 아니었어요. 근데 한 번에 지방 순찰을 갔다 왔다가 비가 내렸네. 그 비를 피하러 어디 가야 되잖아요. 그 주왕이 어떤 그 사당에 들어갔습니다. 예. 구천현녀라는 여신을 모시는 사당이었어요. 구천현녀. 앞에 나무로 만든 구천현녀의 이제 목상 서 있었거든요. 목상에 반해요. 여기까지만 들을까요? 아니요. 목상에 반해 중국 역사를 폄하하시는 거 지금? 아니 그렇다기보다는 약간 아무튼 알겠습니다. 구천현녀 사당에 들어가가지고 예. 저 신라에서는 직위가 선덕여왕을 보고 반하는데 예. 여기는 상을 보고 반하는 거예요. 아유 이거 무슨 그 저거잖아요. 나무 목상에 이제 반하세요. 인형 저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적절한 행위를 하려고 하는데 예. 그거를 위에 있던 진짜 구천현녀가 본 거야. 저 고얀 놈. 안 되겠다. 저 주왕이 다스리는 은나라를 내가 멸망시켜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래가지고 호리랑이라고 해서 꼬리가 9개가 달린 여우를 이제 지상세계에 보내요. 네가 내려가서 은나라를 멸망시켜라. 그래서 여우를 보냅니다. 호리랑이란 여우를. 근데 그 호리랑이 은나라의 그 귀족의 딸로서 환생을 해요. 그런 다음에 주왕의 눈에 띄어요. 그 딸이 바로 달기예요. 닭이요? 닭이 아니라 달기. 달기. 미인의 대명사. 아니 앞에서 합의했습니다. 자, 나 들어봐요. 예. 달기예요. 신상을 보고 그랬다고 하니까 난 또 닭. 예. 그러니까 은주왕과 달기가 이제 짝짝꿍이 돼가지고 예, 달기. 이제부터는 국정을 다 팽개쳐요. 예. 이제 은나라 이제 멸망 카운트다운 들어가요. 우리가 알고 있는 포락지형 뜨거운 구리 기둥을 불에 달궈 가지고 그게 기름칠한 다음에 죄수 보고 건너라. 건너면 살려준다. 무섭다. 그게 건널 수가 없죠. 그렇죠. 다 죽어요. 예. 그거 보고 깔깔깔깔 달기와 주왕은 웃어. 아이고. 그리고 또 주지육림이란 말도 여기 나왔잖아요. 예, 맞아요. 이러면서 나라는 이제 망하기 직전까지 갑니다. 음. 근데 이 소식을 옥황상제가 들었네. 아이고. 그 구천현녀께서 지금 은나라를 멸망시킨다는 소리를 듣고 불러요. 옥황상제가. 구천현녀 이리 와봐. 옥황상제님 부르셨습니까? 너 지금 은나라 지금 폭망작전 들어갔다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최대한 많이 죽여. 옥황상제 아니라 제우스 아니에요? 왜 아니야? 성격이 제우스인데? 왜요, 옥황상제님? 그러니까 내가 요즘 일손이 딸려가지고 신들이 없거든. 제우스 맞네. 그러네. 그렇네. 예. 신들이 없어. 그 지상에서 영웅들이 많이 이제 천상 세계로 올라오면 죽은 다음에 내가 다 신으로 내 부하들 삼으려고 하니까. 그러면 이 시기에 죽으면은 신 되는 거네? 신이 돼요. 어이구. 신이 돼. 이런 식으로 지금 나라는 슬슬 망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 주왕이 어떤 소리를 들었냐면은 주왕이 저 북쪽에 이 주라는 지역에서 예. 창이라는 족장이 굉장히 뭐라고 할까 야심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요. 제가 없애야 돼. 그래가지고 소출한 겁니다. 이거 주라는 그 동네에 창이라는 족장
지금 당장 내려와가지고 도읍으로 나와 함께 지금 추궁을 좀 받아야 되겠네. 와가지고 바로 감옥에 가둬버려요. 얘는 죽여야 된다. 어쨌든 잠재적인 내 경쟁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정적이니까. 정적이니까. 예. 그런 가운데 이 아버지가 지금 억울하게 잡혀갔다는 그 소식을 듣고 이 백읍이라는 이 창의 맏아들이 찾아와요. 찾아와가지고 저기 대왕 우리 아버지는 아무 죄가 없습니다. 풀어주십시오. 우리 아버지 창은 정말 아무 죄가 없습니다. 해요. 너희 아버지 죄가 어떻게 없는지 네가 한번 얘기해봐라. 예, 우리 아버지는 이런 이유 때문에 무죄입니다. 너무나 논리가 완벽한 거야. 그래서 주왕도 걸쩍걸쩍하다가 야 사흘 후에 다시 와가지고 나랑 다시 한번 얘기해보자. 그동안 논리를 개발하려고. 그러려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사흘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예. 배급이 이제 뭐 어떤 숙소에 들어가요. 예. 정말 참담한 제 운명이지 않습니까? 그 하늘을 보면서 검은 거의 또 달인이었거든요. 어이구. 밤 하늘을 보면서 검은 거를 틀어요. 켜. 음. 디디디디 디디디 디디디디디디 스틸 갓 더 블루스 같이 그 소리를 달기가 들은 거야. 들었어. 애첩인 예. 주왕의 애첩. 달기가 듣고 너무나 검은 거를 연주 잘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배급이 묵고 있는 숙소에 갔네. 살짝 보니까 배급의 얼굴을 거의 썬킹급으로 미남이었던 거예요. 어이구. 그래가지고 나 얘를 꼬셔야 되겠다. 그러니까 지금 집중이 안 돼. 여왕의 명령을 받고 온 자기 미션을 잠깐 망각을 한 거야. 예. 은나라를 망하게 해야 되는데 배급한테 방한한 거예요. 반했어. 그래서 얘기를 한 거죠. 작업에 들어가요. 예. 이렇게 해서 작업에 들어갔는데 당연히 배급은 이것 썩 물러가라. 나는 지금 우리 아버지를 구하러 왔는데 지금 어떻게 지금 감히 네가 날 지금 꼬시려고 하느냐. 생긴 것만 섞인 비슷하구나. 그래요. 예. 성격은 아니네요. 네, 예. 나도 바로 전화번호 어떻게 되시나요? 그랬는데. 달기가 이제 격분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주왕을 찾아갔지. 예. 그러면서 이제 거짓 보고를 한 거야. 저기 지금 저기 배급이라고 누구 와 있는데 나를 지금 겁탈하려고 했다. 어이구. 당연히 주왕은 격분하죠. 예. 배급 끌고 오라고. 너 지금 너 감히 내 여인에게 지금 손을 대려고 했냐? 저놈을 당장 목을 쳐라. 해서 죽여버려요. 그럼 아버지보다 먼저 갔네요. 근데 그 지금 그 감옥에 갇혀 있는 창, 예. 그 주족의 족장 창이 예. 역법에 능하다. 하늘의 천문을 읽을 수 있다라는 걸 그 주왕이 알았어요. 그래서 아들을 죽인 다음에 요거는 기록이 있는 거기 때문에 말씀드릴게요. 예. 아들 가지고 만두를 만들어서 아버지 창한테 줘요. 예. 만약 제가 역법을 알고 하늘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하면 안 먹을 거다. 자기 아들이 죽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딱 앞에 만두를 보고 창은 자기 아들인 걸 알았어요. 눈 딱 감고 먹습니다. 그 만두를 먹었다는 소식을 이제 주왕한테 들어간 거예요. 예. 아이고 역법 모르는 애네. 아무것도 모르는 애야. 그냥 풀어줘. 걔 아무것도 아니야. 능력이 없다. 능력이 없어. 헛소문이야. 무슨 책임 없어. 나를 라이벌이야. 예. 창을 풀어줘요. 예. 창은 피눈물을 흘리면서 벌판으로 나갑니다. 벌판으로 나가가지고 펑펑 울면서 먹었던 만두를 토해내요. 예. 토해낸 만두가 깡총깡총 토끼가 됩니다. 그래요. 이 토끼가 창에게 인사를 하고 하늘로 올라가요. 하늘로 올라왔는데 이 구천 현녀 원래 이 미션을 추진했던 구천 현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은나라를 멸망시키는 가운데서 첫 희생자잖아요. 이거를 옥황상제한테 보고를 해요. 예. 저기 이 아드님이 왔는데 이런 연유 때문에 첫 희생자입니다. 그래 가장 큰 공로를 세웠기 때문에 어이구. 앞으로 하늘에 있는 별 가운데서 천자를 상징하는 자미성을 네가 담당해라. 해서 이 백읍이라는 창의 아들이 자미성 그때부터 별이 됐구나. 별이 됐어요. 이 뭐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좀 짧게 말씀드리면은 예. 지금 제가 말씀드린 모든 주인공들 있잖아요. 예. 다 죽은 다음에 이제 그 하늘의 별들이 돼요. 어이구. 예를 들어 가지고 이 그 달기도 죽어. 달기도 죽은 다음에 탐랑이라고 하는 탐욕의 별의 상징이 돼요. 그리고 또 이 주왕 폭군의 상징. 왕.
주왕도 죽은 다음에 파군이라고 하는 파괴의 상징 별의 또 상징이 돼요. 이런 식으로 14개의 별들의 주인공이 이때 탄생을 하거든요. 예. 혹시 그 웅디 영화 좋아하니까 살파랑이라는 영화 아세요? 너무 좋죠. 야, 저기 그 견자단과 홍금보의 홍금보랑 마지막 결투 장면은 정말. 그렇죠. 이 살파랑이라는 그 영화 타이틀이 예. 지금 말씀드렸던 잠이 이 두서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7살이라는 별이 있어요. 전쟁을 상징하는. 그리고 주왕이 됐던 이 파군이라는 파괴의 별. 그리고 달기가 별이 됐던 탐랑이라는 별. 이걸 따가지고 7살의 살, 파군의 파, 탐랑의 랑 합쳐가지고 살파랑이 탄생을 했어요. 이거를 쳐부수는 것이 인류를 구할 영웅이다. 해서. 그렇지. 그 오늘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신 내용이 사기에 나오죠. 왜요? 사기 같아서요? 그 앞으로 사기 금지하려고. 사기 금지가 우리가 아니라 역사 코너인데 만두가 어떻게 됐다고요? 토끼가 됐다고. 예. 이게 진흐이라고 예. 송나라 때 이 학자가 총 정리를 했어요. 예. 그 방금 말씀드렸던 그 14개의 별 이야기랑 예. 그다음에 태어났던 그다음에 연, 월, 일, 시를 합쳐가지고 만든 것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자미두서거든요. 그래요. 이걸 보고 송태조, 조광윤이 너무 기뻐했다고. 이제 나의 운명을 알 수 있다고 기뻐했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사기예요. 그래요. 아무튼 그래서 자미성이 되었다. 정혜린님께서 이야기를 쭉 들으시다가 그럼 자미로콰이는 무슨 관계인가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뭐 한숨 쉬어요. 지금 해준 얘기나 이거랑 그냥 괜찮아요. 차라리 똑같아. 크레이지 콰이랑 무슨 관계냐고 얘기하시지. 자미가 안 들어가잖아. 아무튼 알겠습니다. 자미두수의 기원이 그런 거였군요. 어쨌든 기원은 그거지만 지금 현재로 팩트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대륙에서도 문화혁명 이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이거 가지고 운세를 받고 현재로는 대만과 홍콩에서 모든 사람들이 이거로 운세를 보는 건 팩트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역사 속 운명학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돌발 퀴즈 드릴게요. 자, 이분이 쓰신 난중일기에 보면은요 주역과 관련된 이야기가 여러 번 나옵니다. 이 뭐 주역을 맹신했다기보다는 지혜를 얻고자 참고를 했던 걸로 보이는데요. 영화 명량과 한산의 주인공이시기도 하죠. 이 인물 모르는 분이 있을까요? 과연 누굴까요? 보기 드립니다. 1번 최민식, 2번 이순신, 3번 박해일. 힌트. 이분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십니다. 심지어 스티비 원더도 이순신 러블리라는 노래까지 부르셨죠.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 정말 참담하네요. 예. 이순신 러블리. 정답 아시는 분들 50원. 정답 아시는 분들 50원 뭐야? 정신 차려! 정신! 포커스! 정답 아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이런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골라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 선물 보내드릴게요. 스티비 원더의 이순신 러블리 들으면서 3부로 갈게요. 허지용 쇼. 허지웅쇼 3부로 돌아왔습니다. 히스토리월드 박강일 작가, 선임 교수 두 분 모시고 오늘은 역사 속 운명학에 관련된 이야기 살펴보고 있어요. 이 코너 팟캐스트로도 함께 할 수 있으니까요. 벌써 뭐 정주행 하신 분들 꽤 계시고 이렇게 정주행 쭉 하시고 또 들을 거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는데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든 편하게 즐겨주세요. 자, 우리 짧게 마무리로 자미두수 마무리까지 듣죠. 네. 그 자미두수는 이게 그 주나라의 탄생 과정에서 이게 만들어진 그 점성술이에요, 이게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뭐 그 창이란 사람이 이제 주무왕이 되고 주무왕의 아들인 주문왕이 이제 주나라를 이제 건국을 하죠. 그 과정에서 이제 주나라 건국에 큰 공을 세웠던 강태공도 등장을 하고, 예. 그러니까 강태공도 14개의 별 중에 하나가 되고 주무왕도 14개의 별들이 하나가 되고, 그래서 주나라의 탄생 과정을 그린 이제 그 신화라고 할 수 있죠. 이 원래 시작은 자미두수가 이 자미두수가 점점 그 뭐라고 할까 점성술로 발달을 하다가 예. 또 이제 주역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생년월일시 가지고 하는 예. 그 이 주역과 어떻게 보면 크로스가 돼요. 어느 순간. 당나라 때 일단 시작을 보이다가 예. 이게 송나라 때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송태조 그 조광윤이 예. 이 자미두수라는 이념 자체를 딱 만들어냈을 때 정말 걸작이다. 학문으로서 뭔가 정립을 했구나. 있다. 예. 그래서
지금 그 자미두스는 어떻게 이게 보냐면은 자기 생일 있잖아요. 예. 시까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거 가지고 14개의 별자리 가운데서 내 별이 어떤 거인지가 나와요. 안타깝게도 저는 알아보니까 파괴의 별이더라고. 어이구. 파괴를 해야지 또 탄생하지. 어이구. 어이구. 오싹한데 갑자기. 그래가지고 내 별이 14개 중에 하나가 이제 결정이 되거든요. 그리고 매년 그 바뀌는 별자리 도표가 있어요. 예. 명단이라고 해가지고 이 별자리 도표와 내 나를 상징하는 별 이거를 매년 맞춰봐요. 예. 그러면 그 한 해의 운명이 나와요. 근데 그거를 대만과 홍콩은 지금도 봐요. 매년 그렇게 보신다. 그렇죠. 그리고 요게 이제 정리가 돼가지고 탄생한 것이 명리학이에요. 그렇게 명리학으로 연결되는 그렇죠. 거예요. 넘어와요 이게. 네. 명리학, 사주 명리학, 사주 명리학. 명리학. 그렇게 해서 우리 자연스럽게 네. 사주 명리학 이야기를 또 들려주실 박강일 작가님,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제 중국에서 그 점성술, 그 다음에 이제 또 별자리, 또 이제 이것이 주역 이런 것들하고 연결이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여기 고려하고 조선이 약간의 뉘앙스 차이는 있습니다. 고려에서도 이런 운명을 예측하는 방식으로서 뭔가를 받아들였는데, 네. 그게 점성술이에요. 점성술. 그러면 아까 그 자미두수에도 가깝겠네요. 자미두수에 가깝고 사실은 예. 이게 유목민의 어떤 그렇죠. 모습들이죠. 왜냐하면 유목민들은 한 곳에 정착하는 것이 아니라 움직여야 되는데 하늘의 별을 봐야지. 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바다 사람들처럼. 그 별의 움직임과 그 별의 의미 부여를 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뭔가 예측할 수 있는 도참의 어떤 의미를 부여하면 그 점성술이 되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원이 망하고 명이 들어서게 되니까 명은 다시 예전의 송대의 명리학을 받아들이게 되는데 이게 이제 조선에도 당연히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조선 같은 경우는 다시 이제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음양 오행을 바탕으로 하는 사주를 염두에 두고 그걸 발전시키는데 이거를 일종의 국가 공무원으로 채택을 해요. 예. 그래서 이분들은 주로 어디에서 근무를 하게 되냐면 관상감, 천문대. 그러니까 천문을 관측하는 곳에 한 서원관에 딸려 있는 그 관청에서 이분들이 일을 합니다. 굉장히 적게 뽑았어요. 한 3년에 한 3명, 2명. 아이고. 그러니까 이들의 어떤 역량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종신직이 아니라 3년마다 사람을 갈아치우나요? 아니요, 계속 이제 채용을 하고 일정한 지위에 올라가도록 하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했는데 이들에게서도 이제 또 일정하게 수준이 높다. 그러면 이제 임금이 총애하는 예. 이런 어떤 그 명리학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임금이 총애를 한다, 명리학이다. 그럼 이거 샤먼하고 가까운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샤먼하고 명리학은 샤먼은 약간의 임기응변적인 요소가 강하다면 임기응변. 그러니까 그 무당의 말이라든지 어떤 기운을 가지고 예측을 하거나 어떤 평가를 한다면 뭐 신점 같은 거네요. 그렇죠. 예. 명리학은 그 사람의 연월 일시 출생이라고 하는 명확한 그것을 가지고 분석하는 작업을 해요. 학문이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당시 유학자들이 볼 때는 체계성을 갖춘 학문이고 무당은 쟤는 체계성이 없이 갑자기 돌발돼서 뭔가를 오늘 운이 나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거나 그렇죠. 그럼 근거를 대봐 그러면은 장군님이 그렇게 얘기했어 신이 그렇게 얘기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유학자들이 볼 때는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근거가 그럼 그 데이터를 내놓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없는 거죠. 그러면은 그 샤먼과 사주의 차이점은 정확히 그거네요. 한쪽은 이 예언을 하는 것이고 네. 또 한쪽은 확률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예언을 하되 확률을 가지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의 길흉화복을 역시 사주가 얘기를 하지만 여기에는 데이터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생들하고 무당들하고 싸우는 거예요. 서로 옳다고. 내가 왜냐- 옳다. 유생들도 예측이 가능하다고 봤던 거죠. 명리학을 공부하면 가능하니까. 그런데 무당이 또 예측을 하거든요. 예. 그럼 누가 맞냐? 그럼 이제 궁궐 안에서 무당파가 있을 거고요. 예. 주로 이제 여성들. 예. 그다음에 이제 명리학파들이 있을 거고. 주로 이제 왕실 종친이나 사대부들. 이들이 서로의 논리를 갖고 부딪힙니다. 그런 걸로 싸워요? 당연히 싸우죠. 내가 옳다, 네가 옳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 당연히 이제 실록에는 무당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평가를 합니다. 유교국가였으니까. 그렇죠. 예. 예를 들어서 이제 대표적으로 그 현종이 몸에 현종이 몸이 안 좋을 때 그 현종의 숙종이 몸이 안 좋을 때 그 숙종의 치료 방법으로 무당이 막내라는 무당이 그 명성황후 보고 목욕하면 낫는다. 찬물에 감기 걸려서 돌아가셨잖아요. 아이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표현들을 거기다가 세세하게 기록해 놨다는 건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그렇죠. 무당이라는 말은 믿을 게 못 된다. 이런 개념인 거죠. 그런데 명리학에 대해서는 되게 차근차근 기록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내력들이 있는데 그러면 유학자들이 굉장히 합리적인 인물이라고 판단을 한다면 그들이 그걸 믿게 된 배경의 데이터는 굉장히 오래된 내력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뭐 관리까지 뽑을 정도면은 정부가 공인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둔다고 하면은 이게 도대체 어떤 책이길래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사주를 보시는 분들은 가서 사실은 결과만 얻어오잖아요. 내가 예. 무슨 년에 태어나서 그다음에 월 일하고 근데 이거를 태어났는데도 사실은 가면서도 궁금하실 거예요. 연하고 그다음에 일은 갑자가 뭐 갑을 병정 이렇게 돼 있, 갑자 을축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달은 한 글자예요. 왜냐하면 11월이 자월, 예, 예. 그 다음에 12월이 해월, 축월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그다음에 시간도 자시, 축시 이렇게 가잖아요. 예. 그럼 이게 6글자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예. 사주 육자가 되거든요. 예. 그런데 여기에 읽는 방법이 있습니다. 몇 년에 태어났을 때는 그 시간을 어떤 방식으로 두 글자씩 붙여서 읽는지. 그러니까 연, 월, 일, 시를 각각 두 글자씩 붙이니까 네 개의 기둥에 8글자가 박히는 거예요. 사주, 팔자. 그래서 팔자예요. 8글자. 네. 오, 재밌다. 그래서 당신의 팔자를 고친다. 그러면 이 연월 일시의 시간을 바꾸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가능해? 내가 태어난 건데. 그렇죠. 바꿀 수 없다라는 거죠. 내가 그럼 팔자를 고쳐봐. 팔자는 못 바꾼다 그래서. 그렇죠. 팔자를 바꿔봐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제 그런 재밌다. 의미가 되는 거죠. 팔자가 그거고 진짜 그 8글자라는 뜻이구나. 8글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연과 일은 두 글자씩 돼 있는데 월과 그러니까 시간은 거기를 맞춰서 이제 두 글자씩 맞춰주는 그런 패턴을 만들어낸 거죠. 예. 그런데 이게 이제 큰 의미를 갖게 된 배경 중에 하나는 바로 뭐냐면 먼저 이거를 처음에는 단순하게 연월 일시 뭔가 사람이 태어나는 것이 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겠다. 요거를 추상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예. 여기에다가 구체적인 의미 부여가 몇 가지가 들어갑니다. 그 의미 부여의 가장 결정인 게 오행이에요. 오행. 예를 들어서 사주 보면은 물이 많아. 예. 불기운이 많아. 이 얘기 들으실 거예요. 예. 사주에서 이게 갑을 병정이나 자축인묘로 해석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을 병정이 각각 우리가 얘기하는 목금 수화토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럼 요거를 가지면 8글자 안에 무려 물이 3개가 있거나 아니면 불이 3개가 있다. 그럼 얘는 물이 많아. 불이 많아. 그럼 불이 많으면 예를 들어 이름자에다 물숫자가 들어가게 한다거나. 그 뭐 약간 눌러주는 거예요? 그렇죠. 눌러주는 방식. 그리고 마포, 영등포 이런 그 포구에 살라고 해요. 그렇죠. 집은 예를 들어 물이니까 물가에 암포인데. 살라고. 재밌다. 그러니까 이런 오행 사상을 그 천간하고 지지 그러니까 그 자축인묘하고 갑을병정에다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해석의 여지가 굉장히 이제 많아지게 되잖아요. 예. 그런데 똑같이 예를 들어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갑을이 목인데 예. 갑하고 을이 둘 다 목이에요. 나무. 예, 나무예요. 예. 근데 이 갑과 이 뒤에 을은 되게 헷갈리잖아요. 그럼 이 앞에 갑은 양이에요. 나무면서 양이고 뒤에 을은 나무면서 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양음으로 나누니까 이걸 가지고 또 한 번 해석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8글자를 놓고 경우의 수가 되게 많이 다양하게.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니까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해석하는 방식을 이제 그거를 표로 정하게 되는데 선생님 혹시 직업이 2개 아니세요? 누구요? 너무 자세하게 알고 계시는데. 이것만 알고 이 정도 알고 있고 예. 만세력이라고 있어요. 예. 그 만세력만 그 인터넷에 다운 받아가지고 예. 이걸 다 이 사주 팔자 풀이가 돼요. 그걸 왜 다운받아야 되죠? 어? 왜? 아니 그러니까 이게 아이스 브레이킹 할 때 굉장히 좋다니까. 네, 소개팅 가서 이거 활용하시는 분들 많아요. 자, 안녕하세요. 저기 선생님 지금 2023년인데 누가 누가 이성을 만나서 만세 저기 사주를 태어난 연원 시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근데 요즘에 의외로 인기 있다라는 거는 이제 그 사주에 대해서 사람들이 의외로 불확실성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요즘 삶의 불확실성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런 불확실성이 가장 컸던 때가 언제냐면 춘추 전국시대예요. 그렇죠. 이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그 천간지지가 있는 데다가 오행을 덧붙였잖아요. 예. 여기에 굉장히 탁월한 논리가 하나가 다 들어가는데 전국시대 말에 취연이라는 사람이 상생상극을 만들어요. 상생상극? 예. 그러니까 목은 예를 들어서 물한테 이제 이기고 그다음에 그 나무는 예를 들어 불한테 지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상생상극을 만드니까 예. 예를 들어 내가 목인데 내가 만나야 될 사람이 불이냐 물이냐 물은 나를 살려주겠지만
불은 나를 죽일 거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게 또 상대방에 대한 논리가 성립이 돼요. 그러니까 너는 지금 누구를 만나야 되고 누구를 만나지 말아야 되고. 궁합 이런 건가? 그렇죠. 아 궁합이에요? 사주가 궁합으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무엇보다도 이게 왕조 교체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칩니다. 왕조 교체 이런 걸 감안해요? 예를 들어서 토 다음에 그 다음에 들어오는 게 수거든요. 예. 근데 전 왕조가 예를 들어 주나라가 토예요. 예. 그러면 그 주나라를 멸망시킨 진나라는 수.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진시황이 이걸 바탕으로 그걸 가지고 만들어서 자기는 모두 물숫자가 들어 오행에 물숫자가 들어간 예를 들어 달은 10월 숫자는 1과 6 그래서 자신이 끄는 마차는 6마리 말이 끌도록 그다음에 그 수덕은 북방을 상징하기 때문에 검은색이에요. 진시황은 검은색 옷만 입습니다. 아 진짜로? 실제로. 진시황 그 어진 보면은 다 검은색 옷만 입고 있어요. 아 진짜로? 진짜로. 네. 오. 예.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해석을 하니까 진시황이 그렇게 해석을 하니까 그 뒤에 왕들은 그럼 전 왕조의 덕이 뭐고 현 왕조의 덕이 뭐지? 이거를 이제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왕조 교체의 하나의 이론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런데 한나라 때 동중서라고 하는 사람이 예. 유학자인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사람이란 모름지기 하늘이 내리는 거다. 그러니까 사람의 기운은 하늘로부터 받는 거다. 이게 천인 가뭉설이거든요. 천인가몽선. 천인 합일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그럼 이 사람의 운명은 누가 결정한다? 어? 하늘이 결정한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봤던 사주에 나왔던 연월일시가 예. 하늘이 주는 거잖아요. 예. 그럼 이 사람의 운명은 이 연월일시만 해석하면 된다라는 거를 유학자가 증명을 한 겁니다. 그걸 또 유학자가. 그렇죠. 그러니까 유학이 이제 그런 면에서 하는데 그 한나라 때 유학이 이제 막 복잡한 과정 속에서 그게 다시 한번 정비되는 과정을 거치는 게 5대 19 과정. 그러니까 예. 수당을 거치면서 이제 송대 완성이 되는데 송대 이제 서자평이라는 인물이 여기에다가 각각의 의미 부여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현재의 사주팔자의 해석 방식의 기본들. 예를 들어서 어떤 살이 나왔을 때는 어떤 것으로 풀고 그다음에 어떤 기운이 많을 때는 어떤 방식으로 풀고 심지어는 어떤 기운이 많으면 어떻게 아플 거고 왜냐하면 또 온몸이 오행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요? 예, 의학에서는 오행으로 보고 있고요. 예. 그 오행에 맞는 약물도 오행에 맞춰서 상생상극으로 한의학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는 거기에 해당하는 한약재의 모습을 보는데 약효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자라는 모습이나 그 기운을 봤을 때 이게 어떤 기운인지 그러면 양과 음을 기본으로 하되 덧붙여서 거기에 오행을 맞춰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한의학 하시는 분들이 이제 명리학도 같이 하세요. 정말? 이 오행을 맞춰가지고 약재를 지어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은 막 사주도 막 물어보고 그래요? 환자의 사주. 뭐 많이 봐주세요. 그래요? 많이 물어볼 수 있죠. 그 혹시 두 분 사주 보십니까? 저는 이제 사주는 안 봅니다. 왜냐하면 보면은 끌려다닐까 봐. 이렇게 잘 아는데 끌려다닐까 봐. 본인이 본인 걸 보는 건 아니고. 네, 저는 안 보고요. 성기 교수님은 저는 사주 자주 봐요. 자주 봐요. 신점도 보고. 진짜 뭐 저기 무당 선생님. 우리가 무속인이라고 하는. 그 뭐 어때요? 잘 맞아요? 한 번은 저 여기서 말씀드렸나? 어? 인천에 가니까 이제 메가더 장군을 모시는 그 무속인이 계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물어봤죠. 메가더 장군이랑 영어로 대화하시냐 했더니 당황하시면서 한국말을 하신다고. 알겠습니다. 예. 그럴 수 있지 뭐. 그럴 수 있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학자들 같은 경우는 이 명리학을 국가에서도 운영을 하고 동중서가 얘기를 했는데 더 큰 권위를 누가 실어주냐면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자가 실어줍니다. 주자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연월일시는 오행의 기운이 아닐 수 없다. 갑을병정 또한 음의 기운과 양의 기운에 속하니 왜냐하면 갑은 양, 을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두 음양과 기운의 오행이다. 사람이 태어날 때는 기운을 우연히 만나게 되는데 맑은 것을 얻은 사람도 있고 탁한 것을 얻은 사람도 있다. 그래서 귀하거나 천하거나 하는 것들은 다 여기에 따른다고 주자가 선언을 합니다. 이거 약간 그 신분제랑 좀 연동되는 느낌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타고난 것이다. 그러니까 성리학이라는 것 자체가 그 상하 남녀의 구분을 자연 이론하고 연결을 하는 건데 이 사주 역시 사람의 운명을 하늘이 결정한다라고 하는 거니까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잠깐 나 이거 유학자들이 왜 좋아하는지 알겠다. 신분의 귀천 그리고 천하게 태어난 사람들이 천하게 살고 양반으로 태어났으면 고귀하게 사는 게 이게 왜 잘못된 일이고 그래서 왕이 어떤 그 백성을 위한 일을 할 때 늘 주장하는 게 원래 이건 하늘이 주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논리와 너무 일맥상통하잖아요. 상통하죠. 그래서 이게 결정론자의 모습을 띠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예측이면서 재미로 또 볼 수가 있지만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굉장히 당시로는 고급 학문이고 또 때에 따라서는 이게 굉장한 학문을 연구하지 않으면 봐줄 수가
없어요. 그 어려운 거 아닌가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거를 일반 백성들이 궁금한 거예요. 아니 저걸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나도 보고 싶은데 근데 봐주는 데가 없어요. 무당님들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메가더랑 얘기를 하시고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홍타이즈랑 얘기하고 그러니까 안 되잖아요. 예. 그런데 이거를 풀어줘야겠다. 이 사주를 조금 더 쉽게 풀자. 3주로 풀자. 왜냐하면 사람들이 태어날 때 연월 일은 아는데 내가 몇 시에 태어났는지는 기억하는 사람이 다 달라요. 맞아요. 저도 어머니한테 물어봤어요. 그렇죠. 예. 심지어 예전에 시계가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평민들은 몇 시에 태어났는지 잘 모릅니다. 예. 그럼 연월 일만 가지고 그냥 그거를 숫자로 해서 네가 예를 들어서 갑인년에 태어났는지 뭐 개축년에 태어났는지 그것만 보자 해갖고 월 일만 맞춰서 그거를 표로 정리한 게 토정 이점. 그럼 그건 3주네. 3주죠. 3주 육자자가 되는 거죠. 토정이지야. 여기서 또 이제 성명학이 나와요. 성명학? 그 보통 이름 지으시는 분들이 예.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이거예요. 저기 그냥 우리 목요일에 역사 코너 하지 말고 이거 할까요? 만약 예를 들어서 잘하시네? 뭐 웅디를 내가 이제 사주팔자 풀이했는데 예. 그 이제 그 불화가 부족하다. 그럼 불화변이 들어가 있는 한자 가지고 이름을 지어주고 이런 식으로. 그렇죠. 물수가 너무 많다 그러면 물수가 들어가는 한자는 빼고 이런 식으로. 아까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거네 그러면. 성명학 네. 성명. 예. 그래서 이제 토정 이지함 선생님 그걸 더 쉽게 얘기를 해서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좀 물이 많다. 그럼 이번에는 뭐 11월 달에 물가에 가지 마라. 요 토정 비율은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문장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되게 이해가 쉬운 거예요. 이번에는 동쪽으로 가면은 귀인을 만날 거다. 이거는 그것도 아까 얘기했던 그 오행에 맞춰서 이 사람한테는 동쪽에 맞는 거죠. 좀 더 대중적이다. 좀 더 대중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역사 사건이 있는지를 찾아봐야 되잖아요. 찾아봐야죠. 찾아봤더니 역사 코너인데. 전설 하나, 그 다음에 실록이 실려 있는 거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하나는 바로 뭐냐면 전설과 관련된 건데 그 유명한 성산문. 성산문. 그래서 성산문 그 전설은 두 가지가 있어요. 성산문이 태어날 때 하늘에서 나왔느냐 세 번 물어서 산문 물을 문자를 쓰거든요. 이렇게 했다는 설이 있는데 성산문 박팽년. 그렇죠. 그런데 예. 또 하나는 성산문의 외할아버지가 명리학을 잘 알았던 거예요. 어. 그래서 연월 일을 맞췄는데 시가 굉장히 불안한 시인 거예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외할머니를 들여보내서 그러니까 저기 손주가 지금 나오는데 막아라. 그러니까 외할머니도 그 명리학 얘기를 들었으니까 막으려고 했겠죠. 이게 말이 돼요? 아니 요즘은 제왕절개 사주팔자에 딱 맞는 시간에 딱 맞춰서 배를 가르잖아요. 예, 그런 상황에서 예, 그것도 뭐라고? 유효하대요. 예. 예, 방금 제왕절 얘기는 저기 흘려드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제왕절개도 하고 있어, 유효하대요. 요즘. 정말 그렇게 한다고요? 네. 뭐야 이게 아무튼 무슨 그래서 얘기다. 막았대요. 예. 근데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는 그 마음이 졸이는 거죠. 예. 그래서 나냐? 그러니까 아니요. 나냐? 아니요. 그런데 세 번째 물었는데 나냐 그러는데 이때는 못 막은 거죠. 산모의 위험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나왔는데 가장 나쁜 것은 피했지만 충신으로서 죽을 운명은 피하지 못했다. 이게 성산문에 관련된 이야기고요. 역사 기록과 관련해서 하나가 있는데 예. 정조 임금께서 예. 정조 임금께서 국복이라고 하는 이 명리학자를 불러다가 세자빈 간택 갈 때 다 사주를 맞춰서 보도록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엄청난 복을 가져오고 후손도 넉넉하게 번창할 거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 그렇죠. 순조의 아이는 효명이 일찍 죽고 공주들도 일찍 15, 20에 죽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실록에서 기록을 놓고만 본다 그러면 실패한 케이스다. 실패한 케이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정말 산부인과에 그 사주팔자 들고 가시는 분들 많아요. 이게 뭐 좋은 일이라고 그거를 아니, 그렇게. 그러니까 그런 게 팩트다 이거죠. 아이고 아무튼 알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많은 상식을 얻어가. 제 이런 분야를 잘 몰라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를 알게 된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었습니다. 보러 가시는 분들이 이런 구조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구나. 네, 안 보러 가실 분들은 안 보러 가시면 되고요. 완전 재밌었어요. 직업 선택도 해주세요. 직업 선택. 저보고는 물장사라고 하더라고. 이 나이에 직업 선택을 지금 따로 들어서 어떻게 하려고. 물수가 부족하다고 해서. 알겠습니다. 자 오늘 퀴즈 정답 2번이 이순신이었죠. 당첨자 명단 선고편에 올려놓겠습니다. 확인 부탁드리고요. 오늘 역사 속 운명학에 관련된 이야기 살펴봤어요. 지금까지 박광일 작가, 선희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